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세 번째 챕터죠. 3장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3장은 내용이 사실은 수학이에요. 수학에서 다루는 벡터를 이제 물리에서 써먹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 벡터를 배우고 나면서부터는 물리가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벡터, 물리하고 섞이지 않은 벡터의 성질 자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물리를 전공을 하거나 공학 계열에서 역학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벡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선형대수의 행렬 있죠. 행렬을 포함한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선형대수, 행렬하고 벡터를 다 포함해서 다루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일단 일반 물리에서 이제 써먹는 것 위주로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벡터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이게 이유가 물리량을 구분하면 스칼라와 벡터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럼 스칼라하고 벡터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스칼라로 표시되고 벡터로 표시되는데 벡터도 아니고 스칼라도 아닌 그러한 물리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건 크게 스칼라하고 벡터 위주로만 다루기 때문에, 그럼 스칼라로 표시되는 게 뭐냐? 스칼라 물리량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온도, 압력, 에너지, 질량, 시간 이런 것들은 다 스칼라인데,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예요. 물리량의 성질이 크기만 있어요. 그래서 크기만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숫자. 근데 이 숫자를 어디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쓰면 돼요. 정수, 자연수, 정수, 뭐 유리수, 무리수 다 포함해서 실수까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복소수 있죠. 허수, 복소수. 복소수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거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해요. 실수부, 허수부. 그렇기 때문에 복소수는 수학적인 구조는 벡터랑 유사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실수로 표시되는 양, 실수 하나로 표시되는 것이 스칼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실수에는 종류가 음수가 있고 영이 있고 양수가 있죠.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뭐 유리수든 뭐 무리수든 정수든 상관없이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 그래서 음의 스칼라, 음수요. 음수가 갖는 의미, 마이너스의 의미는 스칼라는 크기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크기가 0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0보다 작은 쪽에 쓴다가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음의 스칼라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음의 스칼라를 뭔가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양수를 더하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스칼라의 부호의 관계는 플러스일 때는 늘어나는 거, 증가하는 거, 마이너스 때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다가 온도는 바로 더하기는 안 되고 질량에다가 근데 질량은 양수밖에 없네요. 두 개의 질량을 더하면 둘 다 양이니까 늘어나는 거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음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그럴 때 양의 에너지에다가 음의 에너지를 더하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의 스칼라는 방향이 아니라 크기다. 자, 두 번째로 벡터는 크기만이 아니고 방향도 갖고 있는, 방향까지 알아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양을 벡터량으로 정의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런 벡터의 예가 뭐가 있냐? 변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물체가 변하는 거, 위치가 변하는 건데 일직선에서도 사실은 변이가 있죠.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느냐, 왼쪽으로 이동했느냐. 그게 방향이죠. 근데 이제 2차원, 3차원에서는 원점에서 뭐 이 방향으로 갔느냐, 이런 식으로 갔느냐, 방향이 다 다르죠. 무한의 방향이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움직이는 방향이, 그 변이가 방향을 갖고 있고, 변이로부터 정의되는 가속도, 속도, 가속도가 다 벡터예요. 벡터. 그런데 이러한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인 음의 벡터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의미가 있어요. 음의 벡터는 반대 방향.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얘는 양수로 표시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벡터를 표시해요. 그래서 벡터를 기술하는 숫자가 두 개인데, 사실은 최소한 두 개인데, 그 크기가 양의 실수로 정의하면 되고,
나머지 방향은 이제 각도로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각도로 표시하면 돼요. 음은 그냥 반대만의 음이고, 그렇게 벡터가 정의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있다 하는 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럼 일직선에서는 사실은 일직선 운동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스칼라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이 동급이에요. 동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원 운동, 일직선 운동은 스칼라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기술이 됐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얘도 벡터예요. 그래서 일직선에서의 벡터는 스칼라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의 스칼라가 방향이다, 왼쪽이다. 그거는 이제 특정 의미에서 수직선에서 방향, 벡터 대신에 스칼라를 쓸 때는 음의 스칼라가 왼쪽이다, 그런 의미고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벡터의 방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칼라의 뭐 마이너스 에너지 같은 경우, 온도 같은 경우 이때는 마이너스 값은 줄어든다. 이 증가냐 감소하느냐의 관계고요. 벡터일 때만 마이너스가 방향이다. 그걸 구분해야 돼요. 지금은 당분간은 이게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일과 에너지 같은 거 배울 때 음의 마이너스의 에너지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정확하게 처음부터 기억하고 갑시다. 자, 이러한 벡터의 예가 이제 변이 벡터가 대표적인 벡터인데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A 프라임, B 프라임을 갈 때 A 더블 프라임, B 더블 프라임을 갈 때 세 가지 경우를 그려놨는데 A, B 두 점 사이의 관계가 거리가 다 똑같아요. 거리가 다 똑같고 방향 관계가 수평선에서 돌아간 각도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물체가 이동한 건 A에서 출발한 거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에서 출발한 게 다 다르죠. 다른데 세 운동의 변이는 하나의 벡터예요. 같은 벡터예요. 같은 벡터 하나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벡터를 기술할 때 표시할 때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면 되는데 시작점과 끝점의 화살표로 표시하면 되죠. 그때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고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으로 우리가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예요. 그 화살표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로 화살표로 표시된 벡터를 평형 이동시켜도 같은 벡터예요. 알겠죠? 화살표를 어디다 갖다 놔도 벡터는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 사이의 상대 관계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데 직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죠. 이 모든 경로의 이동거리는 다 다르죠. 그죠? 경로의 크기는 다 다른데 변이는 처음하고 나중을 잇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이를 갖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변이의 벡터의 예를 든 거다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벡터를 이제 새로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건데 벡터들 사이의 어떤 그 수학적인 성질을 확인해야겠죠. 그것이 이제 벡터가 상등, 어쩔 때 같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에서 얘기할 때는 뭐 역원, 항등원 그런 것들 다 따져보고 그리고 사칙연산을 하잖아요. 이 집합에 대해서 사칙연산, 그리고 그 사칙연산이 닫혀있냐 열려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조사하는데 여기서는 사칙연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벡터의 더하기 빼기인데 요거는 이제 화살표로 우리가 벡터를 표시했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방법을 먼저 정의해요. 이거는 쉬워요. 기하학적인 방법은. 그래서 A 벡터, 이제 벡터를 표시하는 것은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을 갖는 벡터다. 크기는 A고 얘가 벡터다. 그래서 위에다 화살표를 표시해줘요. 기호는 A 벡터, B 벡터 더해서 S 벡터가 된다. 라고 할 때 기호는 그냥 더하기 기호로 그대로 쓰는데 실제는 A 벡터가 이런 화살표고 B 벡터가 이런 화살표라고 그럴 때 이 둘을 더한다 그러면 방향에 따른 효과도 있어야 되고 크기에 따른 효과도 있어야 되죠. 그것을 다 고려해주면 그 A, B의 시작점을 모아놓고 두 벡터의 시작점이 모아진 상태에서 평형사변형의 대각선이 유일하게 하나 정의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칙연산이 정의되려면 이 둘을 합하면 항상 유일한 합벡터가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유일하게 정의되니까 그것을 합벡터로 대응시키자 하는 거고요. 같은 얘기지만 약간 그리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삼각형법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벡터의 시작점에서 끝점, 끝점에다 B 벡터의 시작점을 붙여서
B 벡터가 되면 처음 A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 끝을 이어서 삼각형을 완성하면 되죠. 그래서 완성된 삼각형의 마지막 변이 합벡터다.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같죠? 여기서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요 길이 같으니까 얘가 B 벡터랑 같은 거예요. 이 삼각형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이나 같은 거다. 자, 근데 이때 기하학적이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 쉬운데 그럼 합벡터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길이를 자로 재야 돼요. 자 가지고 와서 재고 그 다음에 각도기 가지고 와서 이 각도를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불편하죠. 개념상은 굉장히 쉽지만 자, 그런데 이게 두 개만이 아니고 여러 개를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벡터를 더할 때는 A, B 근데 여기 또 이제 이런 C 벡터가 있고 D 벡터가 있다. 그러면 삼각형법으로 하면 두 개를 더할 때는 삼각형이지만 여러 벡터가 있을 때는 C 벡터 그러면 B 끝에다가 C를 갖다 붙이고 D 벡터 C 끝에다가 D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맨 마지막을 연결해서 패곡선을 만들면 돼요. 패곡선을 만들 때 이게 이제 토탈 합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삼각형 여러 벡터를 더할 때는 삼각형법이 편한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쭉쭉 더해 나갈 때 뭐 이렇게 더해보고 또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벡터가 여기다. 그래서 시작하고 끝이 자기들끼리 패곡선을 이룬다. 그럼 이때는 합벡터가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삼각형법처럼 다 배열했을 때 패곡선을 이루는 벡터들끼리의 합은 0이다 하는 거고요. 평행사변형법은 이거는 두 개 묶어서 하나로 바꿨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C 벡터가 있다. 그러면 C 벡터. 그러면 C하고 얘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또 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벡터가 있으면 얘랑 또 더해서 그래서 평행사변형 여러 개 그리면 돼요. 평행사변형법은 여러 벡터를 더할 때는 좀 불편해요. 방법은 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